배고프다. 자, 9번 봅시다. 두 함수 fx gx 요게 x가 0 이상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를 만족시킨대. a 최대값 구하라. 그러면 여기 f랑 g 아니까 옮겨 써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x가 0 이상에서야. 이게 항상 성립할 a의 최대값을 구하는 건데. 그럼 이제 우리 방정식, 부등식 나오면 뭐 생각하기로 했어? 어떻게 변형하면 편할까? 생각하는 거잖아. 그치? 얘는 곡선이랑 곡선의 관계잖아? 보기 어렵다 그랬지? 응? 정확하게 곡선을 그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곡선과 곡선의 관계를 보는 건 어렵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 했어? 웬만하면 상수항을 다 오른쪽으로 밀으라 그랬지. 그치? 그럼 얘만 넘기면 되겠네. 얘만 x제곱만 넘겨주면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거를 만족시키는 a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야. 그럼 일단 요 함수를 그려보면 미분해볼게.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1이랑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극대극소를 가지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죠. 우리가 궁금한 게 뭐야? 0 이상에서지. 0 이상에서 요 부등식이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0의 위치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여기 대칭점이 한 3분의 1이니까 중점이 변곡점이 3분의 1이니까 얘보다 조금 왼쪽에 있겠지 0이. 그치? 그럼 우리가 결국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요 부분인 거지, 요 부분. 그치? 요 부분이 a보다 클 a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a가 어디 밑에 있어야 돼? 요 극소값 밑에 있으면 되는 거지, a가 이렇게. 그럼 a가 제일 클 때는 언제야? 요 극소값일 때겠네. 그치? 그럼 1 대입해보면 5 될 거니까 a가 5일 때 최대값이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방정식, 부등식을 변형할 줄 안다.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거지. 방정식, 부등식 나왔을 때 어떻게 변형하면 편할지 보통 상수항 다 넘기는 게 편하다고. 오케이? 내 물이 어디 갔지? 저기 있다. 잠깐만. 자, 10번 봅시다. 어려워? 10번? 풀었어? 10번이 이게 수능에서 활선 정리라고 하나요? 그거를 쓰면 좋다를 약간 대표격인 문제인데 이 좀 유부초밥 같이 생겼네. 좀 밉긴 한데 봅시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 A, B, 3 여기 3 B, C가 2 A, C가 3보다 크대. 그리고 코사인 BAC BAC 어디야? 여기네. 여기가 코사인 세타가 8분의 7이다. AC의 중점을 M 외접원이 직선 BM과 만나는 점 중 B가 아닌 점을 D라 할 때 MD의 구하래. 여기 구하래. 여기. 그치? 그럼 일단 요 큰 삼각형에서 쓸 수 있는 걸 먼저 써보자. 코사인 법칙 쓸 수 있지 않아? 코사인 법칙 쓰면 여기가 2 나오나? 2지? 여기가 2, 여기가 2야. 코사인 법칙 여기서 써주면. 일단 그래서 쓸 수 있는 거를 썼어. 그리고 뭔가 더 쓸 수 있는 게 있나? 딱히 안 보이지? 딱히 안 보이지? 우리가 구하는 게 뭐야? 되게 애매한? 요 MD의 길이야. 그치? 되게 애매하잖아? 그럼 이제 이걸 구하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한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 뭐가 필요해? 여기서 할선 정리가 떠오르면 좋아. 떠올라야 돼, 할선 정리가.
할선 정리가 뭐야? 할선 정리가 맞나? 그 요거가? 맞을 거야, 아마.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다. 기억나요? 기억나요? 기억나? 원 이렇게 두 직선과의 교점에서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다. 요 정리 혹시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나 안 나. 안 나?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고 있었다면 그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랑 얘를 아니까 우리 얘 구하고 싶은 거잖아. 어? 얘 구하고 싶은 거잖아. 얘만 알면 되네. 얘는 어떻게 구해? 여기서 코사인 법칙 쓰면 얘가 나오겠지.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 K제곱이 4 더하기 9 마이너스 12 코사인 8분의 7이니까 8분의 7 3 2 그러니까 13 마이너스 2분의 21이라 여기에 2분의 5가 되네. K제곱이 그치? 그럼 우리가 얘를 Q라고 두면 구하는 값을 KQ가 2 곱하기 2가 성립해야 된다. 그럼 K값 구해서 Q값 구하면 되겠지. 그치? 알아야 됩니다. 할선 정리. 약간 막 논란이 있었어. 이거 전에 할선 정리까지 알아야 되냐? 알아야 된다. 몰라도 된다.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 나오고 나서 알아야 된다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네? 됐죠? 할선 정리를 떠올리고 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요거다라는 것만 알면 끝나는 문제지. 그치? 이 친구 언제 와? 동시 원점 출발, 수직선율을 움직이는 두 점 PQ의 속도가 저거래. 속도 PQ, 얘가 Q야. 원점 출발이네. 근데 출발한 시각부터 P가 원점으로 돌아올 때까지 점 Q가 움직인 거리. 원점 출발이라는 거 줬으니까 적분해서 위치에 대한 식을 먼저 써놓는 게 좋지 않겠어? 그치? 그러면은 위치 1이라고 하자. 위치 1t는 그러면 2t 마이너스 2분의 1 t제곱이겠지. 왜냐면 원점 출발이니까. 위치 2는 2분의 3 t제곱. 그냥 요거지. Q의 위치.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게 뭐야? 출발한 시각부터 P가 원점으로 돌아올 때까지 점 Q가 움직인 거리야. 그러면 일단 P가 원점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 시각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얘가 0 될 때겠지? 원점일 때니까. T가 4겠지. T가 4일 때 점 Q가 0부터 4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면 되잖아? 움직인 거리 뭐라고? 절대값 속도 적분이라고. 절대값 속도 적분. 얘를 절대값은 얘 상관없지 어차피. 양수인 거니까 해서 2분의 3t제곱 이렇게 있을 텐데 그럼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겠지. 1번이 그냥 얘를 적분해서 구한다. 아니면 그냥 여기다가 4를 대입한다. 그래도 되지. 왜냐면 원점 출발이니까. 원래는 여기에다가 만약에 원점 출발이 아니라고 쳐봐. 원점 출발이 아니라고 쳐봐. 그러면 0부터 4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려면 그냥 요 그래프를 알아야 돼. 요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은 거리를 못 빼기 뭐라고 한 번에 구할 수가 없지.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거리라고 하면 요 길이 갔다가 다시 가는 거니까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 더해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요거는 어차피 증가하는 함수기 때문에 4 그냥 대입해서 여기 길이 구해주면 되는 거죠. 움직인 거리니까. 그치? 아니면은 얘를 그냥 적분해도 되고. 절대값 속도 적분이니까 움직인 거리는 똑같습니다. 자, 11번이었습니다. 왜 조용하냐, 이렇게? 두 명 안 왔다고 평소보다 적막하네. 너네 혹시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내가 고2 애들은 베라로 정했거든? 뭐 사달라는 거야. 그래서, 알았어. 이러고 베라로 정했는데, 혹시 다른 게 있나요? 무난한가, 베라? 그럼 어떻게 사오지? 끝나고 같이 갈래? 아니면 내가 사올까? 아니면 쉬는 시간에 뭐 누구 한 명이 사올래? 아니면 내가 사올까? 어떻게 할래요? 끝나고 같이 갈까요? 부끄러운데? 자, 아까 애들한테 또 해야 되는 얘기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또 뭐 대학 갈 거 아니야? 그러면은 뭐 연락할 사람도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한 명쯤은 할 거 아니야?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뭐 어디 갔습니다. 선생님. 뭐 어디 대학 붙었습니다. 필요 없어. 선생님, 저 행복합니다. 이렇게만, 어? 이게 중요한 거지. 어? 행복해야 돼. 어? 자, 어? 아이, 떨어져도 행복합니다. 네? 저거 보세요, 저 군대 못 갔지만 행복합니다. 자, 공차가 3이야. 가조건. A5 곱하기 A7이 음수래. 그럼 우리는 이 조건들 보자마자 A5가 음수, A7이 양수라고 쓸 수 있어? 쓸 수 있어? 쓸 수 있어? 왜 쓸 수 있어? A5가 양수고 A7이 음수면 안 되나요? 안 되지. 왜냐면 공차가 양수니까. 우리는 등차 수열은 직선인 거 알고 있지? 직선이잖아. 그러면은 공차가 3이면은 양수잖아. 그러면은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겠지. 이렇게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근데 A5랑 A7의 부호가 다르대. 그럼 무조건 5가 이쯤 있고 7이 이쯤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A5가 음수, A7은 양수여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죠? 왜? 이해 안 돼? 됐어? 왜 돼? 무조건 A5가 음수, A7이 양수여야 된다고. 왜냐면 3씩 커지는 거니까. 숫자가 갈수록. 만약에 A5가 양수고 A7이 음수라면 A5에서 A7로 갈 때 작아졌잖아. 근데 그럴 수 없잖아. 공차가 양수니까. 그치? 나 조건 보니까 와 이상한 거 있어. 저거의 의미를 알아? 모르지? 나도 몰라. 그럼 어떻게 해? 시그마 모르는 거 나오면 전개하는 거잖아 그냥. 전개 많이 했었지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막 골똘히 생각하는 게 수학을 못하는 거라니까. 오히려 이걸 딱 보고 뭔지 모르겠다 라고 들어서 바로 시그마를 전개하는 게 잘하는 사람이야. 오케이? 그럼 전개해볼게. 그럼 왼쪽 좌변은 절대값 A7, 절대값 A8, 점점점 가다가 절대값 A12까지 가겠지? 그치? 왼쪽. 그럼 우변은 6 더하기 절대값 2, 절대값 4, 절대값 짝수네? 점점점 가서 절대값 12까지 가겠네. 그치? 그럼 뭐가 날아가는 게 있지 않아? 얘 절대값 2, A, 2, 4, 6, 8, 10, 10이잖아. 얘는 7, 8, 9, 10, 11, 12지. 그러면 뭐가 날아가? 8, 10, 12 날아가지 않아? 그치? 양변에 절대값 A8, A10, A12가 날아간다고. 그럼 뭐가 남아? 절대값 A7. 이거 모르겠으면 그냥 다 써보고 지우면 돼. A9, A11 이렇게 남을 거고 좌변에. 우변은 뭐가 남지? 6 더하기 절대값 A2, 4, 6, 8, 9, 8, 10, 12가 날아갔을 때 이게 끝이지. 그치?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 이제 주어진 조건이 이거밖에 없잖아. 이거만 풀면 여기서 등식 하나 구하면 끝나겠지. 왜냐면 공차 3이라는 등식 하나 줬으니까 등차 수열 정하려면 등식 2개 필요하잖아. 근데 공차 3이라는 등식 하나 줬지. 요 등식에서 등식 하나만 뽑으면 되지. 그치? 그럼 이제 절대값을 벗겨야 될 거 아니야. 응? 절대값을 벗겨야 되는데 우리는 그 절대값을 벗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자마자 가족권을 다시 봐야 돼. 왜? 우리는 A5랑 7의 부호만 아는 게 아니라 사실은 A1, 2, 3, 4랑 A8, 9, 10, 11, 점점점 다 알아. 왜? A4는 다 밑에 있겠지. 다 음수겠지. A1, 2, 3, 4는. A7이 양수니까 A8, 9, 10, 11, 12는 다 양수겠지.
그치? A, 7, 9, 11이 다 양수라고. 그치? 이게 다 양수로 나온다고? 이게 양수야. A2 음수겠지? A5보다 작으니까. A5가 음수인데. 음수. 근데 우리 A6은 몰라. 그치? 왜? A6은 이 사이 어딘가 있을 텐데, 이게 A6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A6은 몰라. 그치? 맞아요? 그럼 일단은, 요거 마이너스 붙어서 나올 거니까, 왼쪽으로 다 넘겨보자. 그러면 좌변이 뭐가 되겠어? A2, A4 더하기 A7, A9, A11 요게 6 더하기 절대값 A6 나오는 거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표현을 한번 해보자. 이거 공차가 3이지. 그럼 A1을 그리고 AN 항에 대해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A4가 3이야. 뭐 그런 정보를 알고 있는 것도 아니지. A 몇 항이 몇이다라는 정보가 없잖아. 그럼 A1 항을 도입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겠지. 그래서 A1 항을 도입하면 여기 A1 5개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 공차는 몇 개 있겠어? 하나, 3개, 6개, 여기가 8개, 10개 이렇게 있겠지? 공차가 총 몇 개야? 10, 18, 28개. 공차 3이니까 28 곱하기 3 되겠지. 그치? 계산해주면 60, 84. 6 빼서 계산해주면 78. 요게 절대값 A 더하기 5D니까 15.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양수로 빠질지 음수로 빠질지 모르잖아. 경우가 나뉘겠지? 첫 번째 경우가 언제겠어? 양수로 빠질 때. 얘가 양수로 빠질 때. 두 번째 경우 얘가 음수로 빠질 경우가 있겠지. 그러면은 양수로 빠질 때 먼저 계산을 해보자. 양수로 빠지면 그냥 나오잖아. 계산을 해보면 4A 플러스 63. 이게 0되네. A가 마이너스 4분의 63이야. 그러면 이렇게 구한 A가 우리가 처음에 깐 조건에 맞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되잖아. 그치? A 더하기 15가 양수다라고 가정을 했잖아. A가 4분의 63이야. 마이너스 4분의 63이야. 더하기 15 하면 15는 4분의 60이지.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4분의 3이잖아. 가정의 모순이지. 그래서 이 경우가 아닌 거야. 됐어? 됐어요? 그럼 얘가 사실은 음수였던 거네. 그럼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겠지? 다시 왼쪽으로 넘기면 6a 플러스 더하는 거니까 70, 83? 맞네? 83? 응? 93인가? 그러네요. 93, 그게요. a가 마이너스 6분의 93인데 3으로 나눠주면 31, 2니까 a가 마이너스 2분의 31. 다시 확인해보면 a 더하기 15가 음수가 나오지. 해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31, 공차가 3이니까 맞는 a10을 구해주면 되겠죠. 이 쭈르르르르르르 뭔가 문제가 풀리는데 그 와중에 딱히 어려운 건 없지? 혼자 할 수 있겠어? 이 정도는 해야 돼. 이게 되게 문제 흐름이 되게 자연스럽지 않아? 뭐 내가 뭐 별거 한 거 있니? 갑자기 막 양변을 미분한다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 뭔가 되게 신기한 행동을 한 게 아니지? 공차가 3이래. 가조건 A5, A7 이런 조건 많이 나오잖아. 부호를 알려주는 조건. 근데 우리는 공차가 양수기 때문에 A5가 음수, A7이 양수인 거를 한 번에 알았어. 그럼 마찬가지로 A1, 2, 3, 4랑 A8, 9, 10, 11, 12는 부호가 나온다고. 그치? 우리가 모르는 게 A6밖에 없지? 해서 A6을 기준으로 부호를 나눈 거야. 그러면 두 번째 경우가 정답이었고. 되게 자연스럽게 풀려야 돼. 물론 계산하느라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는데 그래도 결국에 풀어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뭔 말해? 이클립스 먹었잖아. 이따 쉬는 시간에 먹으려면 먹으세요.
아, 이거 그림 그리기 개빡세다, 진짜. 굉장히 틀딱 유형인데, 이거. 나름 최근에 나왔었어. 볼까요? 자, 16x야, 요게. 용의 2의 x승. 그 다음에 요점 좌표가 64,2의 64승이야. 그치? 어떻게 정의되는지 봤어? 그냥 요 사이로 여기 시작해가지고 수직 간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때 우리가 Q1의 x좌표를 x1, Q2의 x좌표를 x2, Qn의 x좌표를 xn이라 하자는 거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냐면 xn이 얘를 만족시키는 kn의 최소가 6, 1, k의 개수야. 그럼 일단 xn에 대한 일반함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네? 자, 일단은 우리가 결국에 이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거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해보는 거야. 귀납법 정의처럼. x1은 뭐야? 일단 규칙 찾는 거는 감이 오지? 감이 오지? x1은 뭐겠어? 요점 x좌표잖아? 그러면 여기 2의 64승이니까 y좌표가 2의 64승이잖아? 얘는 뭐야? 이 2의 4x승이지. 그럼 요 좌표가 뭐겠어? 16? 16,2의 16승이겠지? 요 위에 있으니까. 그치? 그러면 또 똑같이 요 y좌표가 2의 16승인데 2의 4x승이랑 만나는 x좌표는 4,2의 4승이 되겠지. 그치? 아, x1이 16이고 x2가 4네? 뭔가 x3은 1일 것 같은 합리적 의심이 들지? 해보자. 2의 4승이에요, y좌표가. 근데 얘랑 만나는 x좌표는 그러면 1이 되겠네. 아, 얘는 1,2네. 그치? x3이 2야. 뭐야? 첫째 항이 16이고 공비가 4분의 1인 등비수열이지. 그럼 x의 표현은 가능한 거 맞아? 오케이. 됐어요? 그냥 뭐야? 그냥 해봤더니 16, 4, 1. 또 해보면 4분의 1 나오겠지. 보니까 첫 번째 항이 16이고 공비가 4분의 1인 등비수열이네. 그럼 우리 등비수열 일반항 세울 수 있잖아. 어려운 거 아니냐? 등비수열 일반항 세우는 거. 요거잖아, 요거.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게 뭐야? 얘가 k분의 1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n의 최소값이 6일 k의 개수거든? 어렵지? 해보면 돼. 바꿔보면 돼. 어렵지 않게 바꿔보면 돼. 요 부등식 풀면 되는 거잖아. 그치? 어떻게 바꾸는 게 불편해 보여? 어? 그치? 그렇게 해도 되고, 그냥, 요거잖아요? 요거잖아? 그럼 그냥 다 역수 취한 다음에 부등호만 바꿔주면 되잖아. 그러면, 요렇게 될 건데. 그치? 16은 4의 2승이지. 그러니까 얘가 없어지면서 4, 이렇게 되겠네. 얘를 만족시키는 n의 최소가 6이래. 응? 6이래.
자, 얘를 만족시키는 n의 최소값이 6이라는 말은 이 부등식이 을 만족시키는 n의 최소값이 6이다 라는 말은 5일 때 성립한다는 거 안 성립한다는 거야? 4일 때는? 7일 때는 성립한다는 거지. 8일 때도 성립한다는 거잖아. 정리하면 뭐야? 6 이상이면 성립하고 5 이하면 성립 안 한다지. 그러면 뭐야? 어떻게 식을 쓰면 되겠어? 6일 때는 성립해야 되니까 6을 대입하는 값이 성립을 하고 5일 때는 성립하면 안 되지. 5일 때 성립하면 안 되니까 여기 넣었을 때 2가 될 거 아니야? 부등호가 이렇게 가야겠지. 이렇게. 맞아? 그래서 K가 16 이상 64 미만으로 의 K가 나오면 되는 거지. 그치? 요거 해석하는 게 조금 사실 이건 되게 간지나게 해석한 거거든? 그러니까 봐봐. 이 말이 뭔 말이냐면 n이 6, n의 최소값이 6이다 라는 말은 6 이상이면 성립, 5 이하면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조건이 나오잖아? 그러면 6일 이 경계선을 보는 거야. 막 4 이딴 거 대입하는 게 아니라 8 이딴 거 대입하는 게 아니라 5, 6을 넣었을 때 성립해요. 5를 넣으면 성립 안 해요. 이 경계값을 넣는 거라고. 그렇게 하는 게 이건 좀 약간 지식이 필요한 거지. 지식이 필요한 거지. 모르겠다! 모르겠다 하면 하나씩 대입해보면 돼. 1 대입했더니 안 된다는 거고, 2 대입했더니 안 된다는 거고, 3 대입했더니 안 된다는 거고, 따라 대입해보다가 5 대입했는데 안 된다는 거고, 6 대입하면 된다는 거고, 7 대입하면 된다는 거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규칙성이 나올 거야. 규칙성이 나올 거거든? 그러면 너네가 1부터 뭐 한 8까지 대충 대입해봤다 쳐? 그럼 그거를 만족시키는 K의 교집합을 찾으면 되는 거지. 교집합을 찾아야지. 이해 못했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1부터 예를 들어서 8까지 대입해봤어. 그럼 K의 범위가 따라락 나올 거 아니야. 그 나온 K의 교집합을 구해야 된다고. 왜냐면 다 만족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합집합을 구하는 게 아니라. 네? 그게 그냥 규칙성 더입해서 풀어봐도 돼. 네? 좋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그냥 할까요? 15분 쉴까요? 아니, 14, 15가 남았지. 14만 남았지? 빨리 끝내버리자, 그냥. 14만 남았으면 끝내봅시다. 자, 요거가 좀 굉장히 어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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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게 되게 좋아. 문제를 항상, 이 수학 문제를 푼다는 건 항상 이 약간 편해 보이는 쪽으로 가는 거거든? 문제를 편해 보이는 쪽으로 끌고 가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ht 막 이렇게 있어. 그러면 그거 미분하는 게 편해 보이지? 왜냐면은 인테그랄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미분하는 거고. 이런 것도 보면 그게 좀 중요해. 그런 마인드가. 문제 풀기에 되게 유리한 방향 쪽으로 문제를 끌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 연속이래 fx. 최고차항 1인 3차 함수 gx래. 야, gx가 3차 함수인데 구간별로 정의되어 있고 각각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야. 그렇게 어렵지. 뭔 말인지도 모르겠지, 이거. 야, 이게 뭔 말이냐. 이게 뭔 말이냐. fx가 연속함수인데 gx가 3차 함수야? gx가 3차 함수인데 구간별로 정의가 되어 있어? 근데 각각 인테그랄이야. 야, 이게 뭘까? 뭐 해볼 것 같아? 이거 딱 보자마자? 넘기기. 째끼기. 모르겠어. 하고 째끼기. 아니면 뭐 해볼 만한 게, 뭐, G' 구하기? 왜냐면 요거 미분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G' 일단 구해보지 않을까? 왜냐면은, GX가 3차 함수니까 미분 가능하잖아. 그리고 얘 미분이 되잖아. 그치?
G' 먼저 구할 것 같아. 여기까지 구했어.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gx는 3차 함수니까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잖아? 그냥 연속 조건 써봐. 00이네. 연속이네. 미분 가능 조건. 얘랑 같아야 되지. 아, F0은 0이네. 그치? 왜냐면 gx는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니까. 근데 구간별로 정의되어 있잖아?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가 미분 가능하면 그 구간의 경계값을 대입하고 미분하고 대입해서 같아야 된다로 조건 뽑는 거잖아. 그래서 이 정도는 할 것 같아. 그치? 여기까지 했어. 기억 봅시다. 기억. F0은 0. 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되게 문제의 풀이를 끼워 맞춘 게 아니야. 이건 해야 돼. 왜냐면은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가 미분 가능하면 대입하고 미분하고 대입하고는 하는 거잖아, 원래. 그치? F0은 0. 기억 맞네. 니은. fx 극대값 같냐? 야, 이거 뭔 말이냐? fx가 극대값을 갖냐? 가죠? 극대값을 갖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뭐야? fx의 도함수의 부호를 파악하는 거지. 야, 그럼 뭐 g를 두 번 미분하는 건가?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도함수 안 배우잖아? 스투에서. 그러면 디귿 봐봐. 디귿도 fx에 대한 문제지. 아, 여기서 보고 이거 fx는 어쪽으로 고치는 게 낫겠다로 가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드니? 이거는 봐봐. 우리가 지금까지 한 과정들은 gx는 어쩌고 gx는 뭐 인테그랄 fx 얘는 g'x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fx잖아. 우리가 지금 주어진 형태는 gx는 어쩌고 꼴이라고. 근데 니은 디귿 보면 fx에 대한 질문이지. 그러면 이거를 fx는 어쩌고 꼴로 바꾸는 게 좀 더 편하지 않겠어? 그치? 이해돼? 그럼 얘를 이용해서 여기 fx가 있으니까 fx는 어쩌고 꼴로 바꿀 수가 있잖아. 어떻게? fx가 0 이상일 때는 그냥 gx야. g'x, g'x. 그치? 근데 x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냥 마이너스 0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g'x. 이러면 뭔지 알겠지? fx가 사실은 연속함수인데 오른쪽에서는 2차 함수, 왼쪽에서는 2차 함수 마이너스 붙인 거네. 이러면 이해가 돼, fx에 대해서? 되지? 그리고 우리는 G'0이 0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지. 왜? F0 0이잖아. 그치? 그래서 사실 G'X는 0을 지나는 2차 함수였던 거고. fx는 그걸로 정의가 된 것이. 자,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보자. gx가 극대값을 갖니? G'X는 뭐야? 0,0을 지나면서 최고차항이 3x제곱이지. 왜냐면 gx는 x 세제곱으로 시작했으니까. 얘가 3x제곱으로 시작해. G'X가. 근데 G'X 그럼 생각해봐. 경우가 3개 있지 않아? 어떻게 있어? G'X가 음의 실근과 0을 가지는 거. 음의 실근 0 가지거나, 아니면 0의 중근 가지거나, 아니면 0 하나 양근 가지거나지. 그치? 경우가 3개라고. 어떤 경우? G'X의 나머지 실근이 0이냐, 음수냐, 양수냐에 따라서 경우가 3개가 나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G'X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어, 원래. G'X가 이렇게 생긴 거. 그러니까 하나의 남은 실근이 음수인 경우인 거지. 그럼 그 경우에 fx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겠지. 맞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중근 갖는 경우는 G'에서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fx가 어떻게 생겼겠어? x가 음수일 땐 부호만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그치? 그런 다음에 하나가 양근인 경우는 gx가 이렇게 생겼을 거니까 fx는 여기만 뒤로 돌려주면 되는 거지. 이 세 경우가 있겠네. 그치? 맞아? 자, 생각해봐. 니은은 이게 fx가 가능한 세 경우잖아? 극대값을 갖는다. 이 극대값 가지고, 안 가지고, 가지네. 그럼 극대값 갖는다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다고 해야 돼? 없어. 왜냐면, 니은 극대값을 갖는다는 말은 발레가 없다는 거거든?
관례가 없어야 fx는 극대값을 가져요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학교에 우리 반 애들은 다 잘생겼어요 라고 말하려면, 우리 반 애들은 잘생겼어요 라고 말하려면 못생긴 애가 없어야지. 그렇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극대값을 가져요. 극대값 안 가는 애가 있잖아. 틀렸다 그래야 돼. 니는 틀렸어. 되세요? 되세요? 자, 그러면 디귿. 디귿, 니은 틀렸고. 디귿 보니까 뭐야? 이거일 때 방정식 fx는 x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3이냐 라는 거야. 경우가 3번이지, 경우가 3개지. 그러면 디귿이 맞으려면 모든 세 경우에 대해서 다 성립해야 디귿이 맞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마치 니은처럼. 그치?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 얘는 G'X가 결정이 나지. 왜냐면 중문가지니까. 3X제곱이야. 그럼 F1은 3이지. F1 3이지. 좀 부등식 만족시키네? 그치? 그럴 때, 여기까지 맞아. 방정식. 얘는 X라는 방정식. 그러니까 X와의 교점이지. 3개냐? 맞지? 얘한테는 맞네. 그럼 나머지 두 경우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지. 그치? 맞아요? 자, 봐봐. 이게 fx랑 x가 세실근을 갖는다는 말은 x가 이렇게 지나면 세실근 가죠? 안 가지지. 그럼 어떻게 지나야 가죠? 이렇게 지나야 되는 거 맞아? 그치? 그치?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나면 가죠? 안 가지지. 이렇게 지나야 가진단 말이에요. 그치? 근데 이렇게 지나는지 우리는 알 방법이 없어. 알 방법이 없잖아? 근데, 이걸 보고, 이거 계산하면 되겠구나. 저 부등식을 보고, 계산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지나는지가 결정이 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진행하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거 먼저 계산해보자. 여기 뭐, K라고 줄게. 마이너스 K라고 줄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야. 그러면, 요 함수는 뭐가 돼? 요 함수 그냥 G'X지. 그러면 G'X는 뭐가 돼? 3X, X 플러스 K가 되겠지? 그치? 괜찮아? 요 식이. 그럼 F1은 뭐야? 여기다 1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3, 1 더하기 K가 2 이상,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잖아. 그러면 명분 3으로 나온 다음에 마이너스 1 해주면 3으로 나온 다음에 여기 1을 빼준다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 K가 그 다음에 3분의 1보다 작다가 나오겠지. 근데 우리는 K를 양수라고 둔 거지. 왜냐면 여기를 마이너스 K라고 뒀으니까. 그래서 K의 범위가 어떻게 돼? 0보다 크고 3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이 의미야. 그치? 그럼 그럴 때 X가 어떻게 지나는지 확인해 봐야 돼. 그러려면 뭘 확인해 봐야 돼? 뭘 확인해 봐야겠어? 이렇게 지나는지, 이렇게 지나는지가 궁금해. 그럼 뭘 확인해 봐야 돼? 뭐라고요? F' 0 확인해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여기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중요하지. 만약에 봐봐.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야? 그럼 X 어떻게 생겼겠어? 이렇게 생겼겠지? 이보다 누워야 돼. 2보다 누워야 돼.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2분의 1이야? 그럼 X 어떻게 생겼겠어? 이렇게 더 쓰겠지, 이렇게. 그치? 그래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건 뭐야?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그쵸? 그럼 여기서 요 접선의 기울기가 몇 나와?
0 대입하면 3K잖아. 그치? F 프라임 0이 3K잖아. 3K는 뭐야? 1보다 작고 0보다 크다지. 해서 얘가 1보다 작은 거야. F 프라임 0이. 요 기울기가 1보다 작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갈 건데 함수가 1보다 작다고. 그럼 x는 어떻게 생각했어? x? 얘보다 서야 되지. 서야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네. 이렇게. 그래서 실기는 3개가 맞네. 그치? 얘는 여기 k로 두고 똑같이 계산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 어렵죠? 약간 되게 그 논리학 같은 게 좀 들어가긴 하지. 발레가 없어야 된다. 막. 근데 쉽게 생각해보면 돼. 내가 아까 예시 든 거 생각해봐. 우리 반은 잘생긴 애들이에요. 우리 반 애들은 잘생겼어요. 못생긴 애가 있으면 틀렸잖아. 그치? 더 쉽게. 우리 반 친구들은 180 이상이에요. 175 있으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가능한 모든 세 경우에 대해서 다 성립을 해야 맞다고 할 수가 있다고. 니은, 디귿 둘 다. 됐나요? 됐어요? 가십시다. 15분.